박춘호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섰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무릎이 쑤셔 속도를 맞추기가 힘들었다. 청주 재래시장은 이미 오가는 상인들로 분주했다. 박춘호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다. 손때 묻은 나무 상자에 상추, 깻잎, 오이, 가지를 차곡차곡 올려놓았다. 손님이 진열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조금이라도 더 싱싱해 보이도록 가지런히 정리했다. 춘호는 여전히 현금만 받았다. 단말기 설치를 권유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는 거절했다. 카드 수수료며 세금 문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늘 말했다. 손에 돈이 잡혀야 장사하는 맛이 난다. 주변 상인들은 가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해하기도 했다. 요즘 젊은 손님들은 카드가 아니면 불편해했고 정부에서 나눠준 소비 쿠폰도 카드 충전 방식이 많았다. 그날도 장터는 더웠다. 한쪽에선 생선 굽는 냄새가 퍼졌고 다른 쪽에선 튀김 기름이 지글거렸다. 노인 손님들이 검은 장바구니를 끌며 채소값을 흥정했다. 춘호는 늘 그랬듯 정직하게 가격을 말했다. 큰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아침 9시쯤 이정민이 시장에 들어섰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비 쿠폰 카드를 쥔 채였다. 그는 평소 대형마트를 이용했지만 이번엔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시장을 찾았다. 정민은 한참을 둘러보다 춘호의 가게 앞에 멈췄다. 채소들이 신선해 보였다. 사장님, 여기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1,500원이요. 좋네요. 2단 주세요. 춘호가 봉지를 내밀자 정민은 카드를 꺼냈다. 순간 춘호의 표정이 굳었다. 손님, 죄송한데 저희는 현금만 받아요. 정민은 고개를 갸웃했다. 아, 근데 이 쿠폰 카드 쓰라고 나라에서 준 건데요. 여기 시장에서도 된다던데요? 춘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저는 단말기가 없어요. 그냥 현금만 됩니다. 정민은 곤란한 듯 주머니를 뒤졌다. 현금이 거의 없었다. 그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 쿠폰 무슨 소용 있어요? 다 받는 줄 알았는데. 춘호는 억울했다. 그는 정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손님, 저희 같은 장사꾼은 수수료며 세금 다 떼면 남는 게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카드 받다간 가게 접어야 합니다. 정민은 대꾸하지 않고 물건을 내려놓았다. 그는 다른 가게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장을 보는 단순한 일이 왜 이렇게 불편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춘호는 잠시 멈춰서서 멍하니 손님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속이 답답했다. 젊은 세대가 카드만 쓰는 세상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현금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장사 수익이 워낙 적어서 수수료 몇 %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 법대로 하라면 난 여기서 장사 못하지. 근데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욕먹으면 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해? 옆 가게 상인 최미자가 다가왔다. 춘호 씨, 또 카드 때문에 손님 놓쳤어요? 응.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카드만 쓰잖아. 나도 알아. 근데 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러다 손님 다 잃겠어요. 춘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대꾸할 힘도 없었다. 땀방울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장사꾼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많은 걸 버텨왔지만 이번만큼은 버티기 어려운 파도가 몰려오는 듯했다. 그날 아침 재래시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님과 상인의 작은 언쟁 하나가 곧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임을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점심 무렵 시장은 더 활기를 띠었다. 좁은 통로에는 손님들이 뒤엉켜 움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박춘호는 채소를 정리하며 오전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자 발길을 돌리던 젊은 손님, 그 불쾌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 표정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한편 이정민도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 다른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까 일을 곱씹고 있었다.
정부에서 분명히 전통시장에서 쓰라고 지급한 쿠폰인데 정작 가게에서는 못 쓴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는 다시 박춘호의 가게 앞을 찾았다. 이번에는 확실히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정민은 채소를 고르다 못해 직접 말을 꺼냈다. 사장님, 아까 제가 카드 내밀었을 때 거절하셨죠? 근데 이거 쿠폰 쓰라고 나라에서 준 거예요. 시장에서 써야 지역이 산다면서요. 춘호는 손에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정민을 바라봤다. 손님 말 틀린 거 없죠. 근데 저 같은 장사꾼한텐 그게 부담이에요. 카드 수수료, 세금 신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현금이 편합니다. 정민은 얼굴이 붉어졌다.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다. 편하다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금 내고 카드 쓰는 게 정상인데 현금만 받겠다는 건 결국 탈세잖아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옆에서 물건을 고르던 아주머니들이 눈치를 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춘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랜 세월 장사하면서 이런 말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다. 손님, 탈세라니요.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판에 수수료 다 떼고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장사 접으라는 겁니까?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결국 제도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잖아요. 소비 쿠폰으로 시장을 살리자고 했는데 정작 시장에서 못 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소리가 오가자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민 말에 동의했고 또 다른 이는 춘호의 사정을 이해한다며 두둔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논쟁이 커져갔다. 그때 옆 가게 상인 최미자가 다가왔다. 그만해요, 두 분 다. 손님 말도 맞고 춘호 씨 말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렇게 시장 한복판에서 다투면 좋을 게 뭐예요? 춘호는 손에 쥔 장갑을 꽉 움켜쥐었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불법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난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정민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똑똑히 본 것 같았다. 손님으로서 불편했고 시민으로서 분노가 일었다. 춘호는 자리로 돌아와 상추를 정리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불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탈세꾼인가? 그냥 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 시장 위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춘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작은 쿠폰 하나가 평생 지켜온 자부심을 뒤흔드는 순간이었다. 박춘호는 장사를 마치고 늦은 오후에 가게 셔터를 내렸다. 하루 매상이 얼마 되지 않았다. 손에 쥔 지폐를 세어보며 마음이 한없이 허전해졌다. 수십 년 장사를 해왔지만 요즘 들어 손님들의 발길은 줄었고 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는 늘어만 갔다. 오늘 낮에 젊은 손님에게서 들었던 탈세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꼭 가슴에 모처럼 박혀 움직일 때마다 쿡쿡 찔러댔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최미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미자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오늘 장터에서 일이 있었음을. 당신 또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잔뜩 굳었네. 춘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의 일을 털어놓았다. 젊은 손님이 쿠폰을 쓰려 했는데 거절했고 결국 탈세 운운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까지. 말을 마치자 미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시장에서 들었어. 요즘 손님들 쿠폰 많이 쓴다고. 다들 단말기 설치하자고 하는데 당신만 고집 부리면 어쩌려고 그래. 고집이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해? 카드 수수료,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장사 망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어. 춘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차분했다.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잖아. 손님들이 카드를 쓰는 걸 불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이 뒤처진 거야. 자꾸 버티다 보면 결국 손님 다 떠나. 춘호는 고개를 떨궜다. 미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억울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장사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 세금을 낼 만큼 큰 돈을 번 적도 없었고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낸다는 게 그의 속내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탈세꾼 취급을 받는다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식탁 한켠에는 손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는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학원비며 교재비는 늘 큰 부담이었다. 춘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다 저놈 학비 때문이야. 조금이라도 더 모아놔야 할 거 아냐? 미자는 조용히 남편의 손등을 잡았다. 당신 마음 알아. 근데 법은 법이야. 탈세로 몰리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 시장에 단속 나온다잖아. 그땐 벌금 물고 망신당할 수도 있다고. 춘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뒤엉켰다. 평생 장사해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날 밤 춘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손님과의 갈등, 아내의 충고, 손자의 미래. 불법이라는 낙인을 피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도 부족했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 오래된 몸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새벽을 맞이했다. 며칠 뒤 재래시장 상인회가 열렸다.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었지만 시장 안작은 회의실에는 상인들이 빽빽이 모여 앉아 있었다.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은 박춘호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날따라 더운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상인회장 김만수가 손에 든 종이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소비 쿠폰 문제 때문에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손님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시청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짜증 섞인 얼굴로 회장 쪽을 노려봤다. 김만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시청 쪽에서 카드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차원에서 지원도 검토 중이고요. 이참에 다 같이 단말기 들여놓고 쿠폰 받는 방향으로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아니 회장님, 수수료는 누가 내줍니까? 우리가 내야지요. 장사 하루 해봐야 남는 게 몇 푼인데. 우린 현금이 편합니다. 단말기 설치하면 또 세금 꼬박꼬박 내야 한다면서요. 그럼 우리 다 죽으란 소리 아닙니까? 박춘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저 같은 노인네가 단말기 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잘못 누르면 돈이 날아간다는데 그걸 어쩌라고요. 게다가 세금 문제까지. 이건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 보고 가게 접으라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의 눈길이 춘호에게 쏠렸다. 일부는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일부는 답답한 표정이었다. 이때 카드사 대리점 직원 한유진이 앞에 나섰다. 깔끔한 차림새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상인회에 초대되어 단말기 설치 조건을 설명하러 온 참이었다. 여러분, 사실 카드 수수료는 예전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정부 지원도 있고요. 단말기 설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님을 더 끌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졌다. 기회는 무슨, 그 수수료 몇 %가 우리한테는 피 같은 돈이야. 정부 지원? 그거 몇 달 지나면 끝날 것 뻔하지. 춘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젊은 직원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우리 사정을 알 리가 없지. 상인회장은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 애썼다. 여러분, 우리 시장이 뒤처지면 손님 다 잃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금 안 씁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자 또 다른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손님 잃는다고 해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 어쩌라고요. 변화하다 다 망합니다. 회의는 점점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고 서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박춘호는 목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누르지 못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장사했어. 근데 요즘은 정직이 죄가 되는 세상 같네. 불법자 취급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단말기 설치까지 강요받아야 합니까? 한유진은 난감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 회장 김만수도 머리를 싸쥐었다. 상인들의 분열은 쉽게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박춘호는 지친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여름 더위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세상은 변한다는데 왜 그 변화는 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만 가혹할까? 토요일 아침 재래시장은 평일보다 훨씬 붐볐다. 주말장을 보려는 손님들이 몰리며 시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이 손을 잡은 가족, 장바구니를 든 중년 부부, 휴대폰을 보며 물건을 고르는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뒤섞였다. 박춘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채소를 정리했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다. 상인회에서 있었던 논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말기를 설치하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그날 젊은 손님에게 들은 탈세라는 단어가 다시 가슴을 찔렀다. 그날 시장에는 우연히도 다시 이정민이 나타났다. 며칠 전 불편한 기억을 남겼던 바로 그 손님이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다. 부부는 정부에서 지급된 소비 쿠폰 카드를 일부러 시장에서 쓰기로 했던 것이다. 정민은 일부러 박춘호의 가게 앞으로 갔다. 여전히 싱싱한 채소들이 진열돼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추와 오이를 집어들었다. 사장님, 또 왔습니다. 오늘은 현금 아니고 이 쿠폰 카드 꼭 쓰고 싶습니다. 춘호는 당황했다. 주변에 손님들이 많은 상황이라 더 곤란했다. 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는 단말기가 없어서 카드를 못 받아요. 정민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며 대꾸했다. 사장님, 시장에서 쿠폰 못 쓰면 대체 어디서 쓰라는 겁니까? 다 같은 세금으로 마련한 건데 왜 거부하세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어떤 이는 정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는 상인들도 사정이 있겠지라며 중얼거렸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춘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손님,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삽니다. 카드 수수료 떼이고 세금까지 다 내면 장사 접으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나라 정책이 우리 같은 서민을 살리자고 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지는 말아야죠. 정민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다. 그럼 사장님은 계속 현금만 받고 세금도 안 내고 살겠다는 겁니까? 그게 정직입니까? 저희도 힘들게 살아가지만 제도 안에서 세금 내고 카드 씁니다. 왜 시장만 예외입니까? 이 말에 주변이 술렁였다. 어떤 중년 여성은 손에 든 장바구니를 흔들며 불만을 터뜨렸다. 맞아. 우리도 카드 쓰고 싶어서 쿠폰 받는 건데 여기저기서 안 받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반대로 옆집 상인 최미자가 끼어들었다. 손님,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수수료 몇 푼이라도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당장 장사 안 되면 굶어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비교합니까? 시장은 순식간에 작은 논쟁장이 됐다. 손님과 상인, 각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정민의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 장 보러 왔지 싸우러 온 거 아니잖아.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이건 꼭 말해야 해. 제도가 이렇게 엉망이면 시장은 절대 살아날 수 없어. 춘호의 목소리도 커졌다. 법대로 다 하라면 난 당장 장사 접어야 해. 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 일하란 말이오. 먹고 살 길이 이것뿐인데 나더러 불법자라니. 그의 말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춘호에게 쏠렸다. 안쓰럽다는 시선과 곱지 않은 시선이 뒤섞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 말도 이해는 가. 그래도 법은 지켜야지. 이 작은 충돌은 결국 상인과 손님 사이의 갈등을 다시 한번 선명히 드러냈다. 박춘호는 손에 쥔 봉투를 내려놓으며 등을 돌렸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아무도 대신 풀어줄 수 없었다. 시장의 소음은 여전히 요란했지만
춘호의 가슴속에는 더 큰 소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시끄러웠다. 땡볕 아래 서 있던 박춘호는 점점 숨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손님과 말싸움이 있었던 여파인지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채소 상자를 정리하려다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옆에서 보던 상인 최미자가 깜짝 놀라 달려왔다. 춘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아니, 그냥 숨이 좀 답답하네. 춘호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에서 끊어지는 듯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주위 손님들이 놀라 웅성거렸다. 누군가가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외쳤다. 최미자가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장 한복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박춘호를 보며 상인들과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아까 언쟁을 벌였던 이정민도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멀찍이서 서 있다가 결국 다가왔다. 들것에 누운 춘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한 말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응급실로 이송된 박춘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의사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심장 부담이 겹쳐 무리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했다. 병실 한쪽에서 최미자가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내가 뭐라고 했어? 건강부터 챙기라니까. 이러다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춘호는 힘겹게 웃었다. 나는 괜찮아. 조금 무리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평생 시장에서 버티며 몸이 단단하다고 믿었지만 나이가 들자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건강도 무너지고 장사도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박춘호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며칠 동안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한 덕에 얼굴빛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창밖으로는 병원 마당의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는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장 생각뿐이었다. 가게 셔터는 잘 내려놨는지, 채소는 상하지 않았는지, 손님들은 다시 찾아올지. 그때 이정민이 조심스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춘호는 놀란 듯 눈을 돌렸다. 아니, 손님이 또 이렇게 바쁜 분이 왜 여길? 정민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제가 괜히 마음에 걸려서요. 시장에서 그날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춘호는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손님 말이 다 옳았어요. 나라에서 주는 쿠폰을 못 쓰게 한 게 잘못이지. 내가 못 따라간 거지. 그렇지만요,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지만 월급은 늘 빠듯하고 애들 학원비며 대출금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쿠폰이 정말 필요했어요. 근데 시장에서조차 안 받는다고 하니 화가 치밀더라고요. 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사실 나도 가족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손주 학비라도 보태주려고, 약값이라도 대려고. 하루에 몇만 원 벌어서 현금으로 쥐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카드로 결제받으면 언제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세금까지 내면 남는 게 없거든요. 정민은 말없이 춘호를 바라봤다. 그의 손등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 손으로 평생 시장에서 버티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정민의 눈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사장님, 불법이라고 쉽게 말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답답했어요. 제도는 우리 같은 서민을 위해 있다고 믿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안 통하니 결국 서로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춘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겠죠. 근데 늘 그렇잖아요. 큰 데는 버티고 작은 데는 힘들고 결국 우리 같은 노인 장사꾼만 곤란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실 안에는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만이 울렸다.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민은 의자에 앉아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사장님, 혹시 시장에서 단말기 설치 지원이 있으면 고려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겁납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도 어렵고 무엇보다 세금 문제 내 나이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도 쿠폰을 쓰고 싶어서 시장 오는 건데 자꾸 막히면 결국 마트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어려워지겠죠. 춘호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그래도 이 나이에 변해야 한다는 게 참 두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정민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 변하는 게 꼭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이 있었으니 여기까지 온 거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한 거죠. 저도 매일 회사에서 변화에 치이며 살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하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순간 춘호의 눈가가 젖었다. 자신을 비난했던 젊은 손님이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다. 세대의 간극은 컸지만 결국 살아가는 이유는 같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을 위해 버티고 하루를 이어가는 것. 병실 안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이웃처럼 서로의 짐을 잠시 나눠든 듯한 기분에 잠겼다. 춘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님 말이 맞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도 언젠가는 변해야겠지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도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장님. 이제 시장에 올 때마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병실에서 나눈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입장이었지만 결국 같은 서민으로서의 삶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며칠 뒤 박춘호는 퇴원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억지로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장사 하루를 쉬면 그만큼 손해가 뻔히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셔터를 올리자마자 채소 냄새와 함께 익숙한 소음이 귓가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풍경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가게 입구마다 붙은 종이 문구가 눈에 띄었다.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합니다. 춘호는 그 글귀를 보며 잠시 멈춰섰다. 상인회에서 다시 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었다. 시장 상인회장 김만수가 찾아와 어깨를 두드렸다. 춘호 형님, 이번에 시청에서 단말기 설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수료도 한동안은 보조해준다 하니 다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춘호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다들 단말기 들여놨다는 거요? 예, 이번에는 거의 다요. 형님도 그냥 버티지 말고 설치하세요. 이젠 손님들 요구를 못 막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오랜 저항감이 올라왔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병원에서 느낀 무력감과 정민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변화가 꼭 과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소. 나도 이제 변해야겠지. 그날 오후 카드 단말기가 그의 가게에 설치됐다. 낯선 기계가 카운터 위에 자리 잡자 그는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다. 버튼 하나도 제대로 누르기 어려웠다. 옆에서 아내 최미자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손님들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겠네. 겁내지 말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마침 한 손님이 다가와 상추 2단을 집어들었다. 젊은 부부였다. 손님은 카드를 내밀며 물었다. 여기 이제 쿠폰도 되죠? 춘호는 잠시 주저하다가 단말기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곁에서 미자가 도와주었다. 삑 소리와 함께 승인 메시지가 떴다. 됐다?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춘호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예, 이제 저희 가게도 쿠폰 됩니다. 세상도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지요. 주변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거나 농담을 던졌다. 춘호 형님도 드디어 시대를 따라가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는 노을빛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직하게 살아온 세월이 헛된 건 아니지.
다만, 이제는 그 정직을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할 때구나. 그날 밤, 그는 손주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었다. 탈세꾼이라는 오명 대신 이제는 제도 안에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수수료 부담, 세금 문제, 여전히 버거운 삶. 그러나 오늘 처음 카드 결제를 받아본 순간의 안도감과 손님의 웃는 얼굴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춘호의 마음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것은 불법과 고집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늦었지만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